안녕하세요. 시계 사랑하는 왓제입니다. 오늘 리뷰 주인공은 제가 2번이나 구매했었던 유기마스 복각 버전인 SBDC051 모델의 형제격인 베이비 마린마스터 모델입니다. 일단 정확한 품번은 SBDC061 국내 공식 품번으로는 SPB077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행의 마린마스터 모델에 시초가 되는 6159 모델을 재해석한 모델입니다. 이 6159 모델은 1965년 세이코사 최초의 다이버 워치인 유기마스 모델이 세상에 나오고 3년 후인 1968년에 출시가 되었는데, 기존 유기마스 모델이 갖고 있던 방수 성능을 2배까지 올리면서 더욱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출시가 되었던 모델입니다. 1967년에 출시된 비슷한 외형을 가진 6215 모델도 있지만 포화 잠수 시에 글라스 깨짐의 결함으로 인해 단 1년간만 판매가 되었는데요. 6159 모델은 이런 결함 등을 보완하면서 고진동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나온 세이코사 최초의 하이비트 다이버 워치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시계의 전성기에 롤렉스나 오메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완성된 다이버 워치여서인지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수집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이 전설적인 모델을 어떻게 재해석하였는지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스펙은 케이스 사이즈는 44mm, 두께는 13.1mm, 러그는 20mm, 러그2러그는 51mm이고 방수는 200m의 기능을 가진 모델인데요. 한 해 일찍 출시된 051 모델보다 약 1.3mm 정도 큰 사이즈로 명시되어 있는데, 착용해 봤을 때의 첫 느낌은 051 모델보다 확실히 작게 느꼈었습니다. 아마도 디자인상의 이유가 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051 모델의 경우 케이스의 가로 사이즈와 비례하게 두꺼운 베젤을 사용한 반면, 해당 모델은 케이스의 가로 사이즈보다 작고 얇은 베젤을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상단부로 갈수록 폭이 좁아져서 시측에 비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로고2로고의 길이도 051 모델에 비해 1mm 정도 긴 사이즈를 가졌지만, 얇아진 베젤과 러그의 디자인으로 인해 브레이슬릿이 좀 더 손목 안쪽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확실히 작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비가 좁은 제 손목에 착용해 봐도 그렇게 과한 느낌은 없었는데, 사이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케이스는 앞서 언급드린 6159 모델의 케이스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현세기에 맞게 출시된 모델인 만큼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전체에 다이아 실드 코팅이 되어 있고, 케이스의 측면부는 자라치 연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다이아 실드 코팅은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재질보다 기스에 강한 저항을 가지게 해주는 코팅으로 쉽게 말해 기스가 잘 안나게 하는 코팅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충격에서 강한 저항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착용해본 제 사견으로는 이 부분은 솔직히 일반 스틸과 종이 한 장 차이라 생각될 정도로 코팅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느꼈었습니다. 때문에 기스에 대한 강한 저항보다는 다이아 실드 특유의 고급스러운 마감에 의미를 두는 게 정신적으로 이롭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불어 높은 유광미를 가진 자라치 연마와의 조화로 인해 가격대에 비해서는 높은 마감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120 클리의 코인 엣지 베젤은 기본 알루미늄 소재 얇은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각도에 따라서 블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처음에는 세라믹이나 얇은 사파이어 글라스가 코팅됐나 싶었는데, 사용하다 기스가 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세라믹이나 사파이어 글라스는 아니고 케이스와 동일한 좀 더 얇은 다이아 실드 코팅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의 측면부는 높은 반사광을 가진 자라치 연마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해당 모델의 완성도를 올려주면서 입체감을 부여해주는 디테일적 요소라 생각이 되고, 케이스백은 6159 모델과는 다르게 보편적인 스크류백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좀 더 신뢰가 가는 6159 모델이 사용한 일체형 케이스가 탐나기도 하지만, 추후의 오볼이나 기타 AS 부분을 생각하면 접근하기 쉬운 스크류백이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앙부에 있는 세이코사 다이버 모델의 상징인 가나가와 문양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무브먼트는 50시간의 파워 리저버를 가진 칼리버 6R1호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최근 출시된 신형 스모나 알피니스트 모델들이 6R3호를 탑재하고 나오는데, 해외 포럼 등을 참조해 보니까 파워 리저버의 차이만 클 뿐 오차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유용할 것 같네요. 내부 무반석 코팅이 된 사파이어 글라스는 051 모델과는 다르게 플랫한 디자인을 사용했는데요. 도면식에서 볼 수 있었던 각도에 따른 푸른빛과 빈티지함을 느낄 수 있는 다이얼의 왜곡을 볼 수가 없어서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모던함을 부여해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돔형식의 사파이어 글라스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인성 부분에서도 051 모델이 약소하게 좋다고 느꼈었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상당히 익숙한 디자인의 핸즈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SBTC 051, 현행의 사무라이, 쇼군, 튜나 모델들이 사용한 핸즈로 세이코의 모델들을 조금만 검색하신 분들이면 상당히 익숙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이 이상한 건 아닌데 프로스펙스 라인 내에서는 노도나도 다 쓰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해당 모델의 아이덴티티를 해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크롬 처리된 인덱스의 12시 방향을 보면 소심하게 616 모델에 영혼을 집어넣은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다이얼의 디자인을 보면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면 애매하게 복각된 모델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앞서 구매했었던 051 모델은 언뜻 볼 때마다 아쿠아 레이서가 생각이 났었는데 해당 모델은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인덱스의 내부에는 세이코사의 야광미를 느낄 수 있는 루미브라이트 도료가 채워져 있어서 단시간의 축광으로도 정말 밝은 야광미를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케이스와 동일하게 다이아 실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 다이버 모델들보다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는데요. 버클부에는 다이버 익스텐션 기능이 있어서 다이빙 슈트 위에 즉시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로 인해 버클부의 두께도 상당히 둔탁해져서 일반인 기준의 착용감 면에서는 마이너스적 요소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후에 스트랩코드사의 주빌리 밴드로 교체를 해볼까도 생각 중인데, 교체를 하게 된다면 추후에 영상으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베이비 마린마스터 SPB077 모델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가격대에 비해 높은 마감을 느낄 수 있는 모델이라 생각이 되지만 615 모델의 모습을 케이스 디자인과 12시의 인덱스에서만 느낄 수 있던 점은 복각 모델이라 하기엔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모습 그대로의 복각이 아닌 현대적으로 복각된 모델이라 하지만 오히려 확실한 아이코닉함을 가진 터틀 모델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앞서 리뷰했던 세이코 5 모델보다는 양반인 것 같네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즐거운 시계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왓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